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굿모닝 MB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100명대 수준까지 치솟는 등 갈수록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예상됩니다. 서울에서는 또다시 입원을 기다리던 확진자가 숨졌고 입원이 가능한 중환자 치료 병상은 수도권에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미 공급 계약을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화이자 등 3개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을 내년 3월 이전에 들여오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가 3차 대유행 확산을 꺾을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전염력이 강한 변종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유럽 국가들이 영국발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하는 등 잇따라 봉쇄 조치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승인을 받은 모더나 백신은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규모가 치솟는 만큼 지원금 규모도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의 길이가 가장 긴 절기 동지인 오늘은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무척 춥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무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까지 닷새 연속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도 1,00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매우 엄중한 단계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첫 소식 홍지호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9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닷새 연속 1,000명대로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2만 건 줄었는데도 확진자는 더 늘었습니다. 인천의 한 보험회사에서 14명, 강원 동해시의 병원에서 6명, 부산의 한 물류회사에서 10명이 확진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986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인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 역시 30%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선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방역 체계가 점점 더 굳건해지고 의료 체계가 대응 능력을 점점 더 높여가는 체계를 갖추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3단계로 높아지더라도 지역 간 이동 제한은 검토하지 않고 생필품 구매 같은 일상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도 856명에 달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역시 1,000명 안팎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216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감된 확진자가 법원과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법원 행정처는 오늘 대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말입니다. 직원 A씨를 시작으로 동료들이 단체로 확진 판정을 받자 방역당국은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수감자 186명을 비롯해 직원과 가족, 지인 30명 등 모두 2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들은 대부분 경증이거나 무증상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곳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직원을 통해 바이러스가 수감자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확진자를 별도의 수용동에 격리하고 신규 수감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에 나섰습니다. 구치소 내 확산도 문제지만 확진자 일부가 법원과 검찰에 출석한 사실이 드러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된 수감자 22명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고 서울 북부지방법원에도 17명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역시 2명의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오늘 오전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 휴정 권고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으로 지정된 제주대병원 정형외과 병동 입원자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제주에서 처음으로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정형외과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62병동 입원 환자가 병원 측의 외부인 면회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병동 외부 흡연실에서 지인을 만났다가 감염됐습니다. 또 다른 확진자는 지난 18일 입원해 출산한 여성 입원자로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와 자가격리를 하다가 출산이 임박해 입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이 3단계 격상과 관련해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됐는데요. 길기범 기자와 코로나19 관련 뉴스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길 기자, 어제 오후 이 정세균 총리 주재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3단계 조치에 대한 어떤 결정들이 나왔을까요? 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없이 지금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2만 건 가까이 줄었는데도 어제는 0시 기준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예. 지난 한 주간 60대 이상 감염자가 하루 평균 313명이나 된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네. 물론 이 3단계 격상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이 3단계 격상 어쨌든 고민하는 이유 아무래도 이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자영업자들도 차라리 3단계로 격상해서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를 의식한 듯 박능우 장관은 많은 분들이 3단계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산을 하는 제조업 분야도 일정 부분 멈추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우리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크고 피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결국 정부는 시민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경제 피해가 다가올 수 있는 만큼 3단계는 피해야 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금 상태로 3단계 올리면 확산세 잡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전문가들은 효과를 보려면 적절한 시기에 격상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애초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효과도 볼 수 있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2.5단계 상향이 이뤄진 게 지난 8일이고 거리두기 효과는 통상 7일에서 10일 뒤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난주 확산세가 꺾이기는커녕 1000명대를 기록했고 특히 수도권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시기를 놓친 거리두기는 경제적 피해는 그대로 보면서 방역 효과는 미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사실 수도권은 2.5단계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이 나름 여러 가지 조치를 했지만 이렇게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게 숨은 감염자입니다. 예. 방역 당국은 지난주부터 수도권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해 누구든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까지 16만 명이 넘게 검사를 받았고 이 중 3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즉 지역사회에서 감염을 전파시켰을 숨은 감염자 385명을 선제적으로 찾아낸 겁니다. 정 총리는 수도권 외 전국 주요 도시에도 임시진료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고요. 당장 부산에서는 오늘부터 임시검사소 운영이 시작됩니다.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이 숨은 감염자 수치였는데 이 숨은 감염자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서요? 네, 지금 이 수치가 심상치 않은데요. 당초 서울시는 인구 10,000명당 확진자 1명이 나올 걸로 예상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수치를 단순 계산하면 10,000명당 확진자는 약 23.6명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숨은 감염자들이 코로나19를 전파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익명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확산 전에 이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 네, 그래서인지 이대로라면 2,000명대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현재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을 조금 웃도는 상황인데요. 예. 감염자 1명이 1.2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하고 있다는 의미로 확산세가 잡히려면 이 수치가 1 아래로 떨어져야 합니다. 예. 게다가 K방역의 핵심은 동선 파악을 통해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건데 1000명대 확진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000명인데 이 1000명의 역학조사를 다 못할 거 아니에요? 1.2에서 1.3 정도인데 이게 4, 5일 지나면은 이 숫자대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한 200~300명은 나올 거고 또 4, 5일 지나면은 2,000명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이걸로는 못 견딘다는 거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병상 부족이라든지 의료진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세균 총리가 이 의대생 구제 가능성을 언급했다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정세균 총리가 어제 오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예. 정 총리는 국민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면서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예.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나타내면서 이 불안감이 더 큰 상황인데요.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은 물론 새해까지 이번만큼은 분위기보다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보내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길기범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파 속도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70%나 빠른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영국을 덮쳤습니다. 런던 등에 단행한 긴급 봉쇄에도 불구하고 35,928명이란 일일 최다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유럽 국가들은 이 변종 코로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영국발 항공편을 속속 막고 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긴급 봉쇄 조치가 발령된 이후 런던 시내 분위기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일요일이지만 도시 전체가 썰렁합니다. 영국 정부가 기존 대응 단계에 없던 4단계를 신설해 런던과 주변 지역에 긴급 봉쇄 조치를 내린 건 이 지역의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70%나 빠른 변종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New strain. It is a really very serious situation that we all find ourselves in. 전염력 측면에서 그동안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종 중 가장 강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가운데 네덜란드가 다음 달 1일까지 영국에서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들어오는 걸 금지하고 다른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n ook andere maatregelen overwegen we nu uit voorzorg, omdat je altijd moet willen proberen een variant van het virus dat mogelijkerwijs besmettelijker zou zijn. 이탈리아와 독일, 오스트리아도 영국과의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벨기에는 항공편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해저 터널을 통해 자국에 들어오는 열차 운행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도 영국발 항공편 운항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영국에 속속 빗장을 거는 가운데 이달 초 네덜란드에서도 영국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변종 바이러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미국에선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백신도 모든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접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르면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간호사가 화이자 백신을 맞은 직후 실신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아침부터 모더나 백신 590만 회 분량의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미 주말부터 전국에 배송 중입니다. 영하 70도의 초저온을 유지하도록 특수 장비가 필요했던 화이자 백신과 달리 모더나 백신은 일반 냉동고면 충분합니다. It's going to be slightly easier to distribute because it doesn't require as low temperature as Pfizer. 그러나 백신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괴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소감을 말하던 간호사가 접종 15분여 만에 돌연 쓰러진 탓입니다. 이내 정신을 차린 간호사는 미주신경계 과민 반응 이력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Felt really diaphoretic and I could feel it coming on, so I felt a little disoriented. I feel fine now. It's common for me. It is a reaction that can happen very frequently with any vaccine, with the shot. CDC와 FDA는 접종 과정의 문제일 뿐 백신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과학자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권 교체 교두보가 되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야권의 단일화 논의에 불이 지펴진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입당해 경선을 치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 주자의 재보선 등판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출마 선언부터 야권 단일화를 강조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권이 힘을 합해야 하고 야권 단일 후보로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안 대표의 결단을 환영하며 반문 연대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방식은 쉽게 결론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안 대표는 범야권 단일화 협상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당의 원내 의석수가 3석에 불과하고 안 대표의 지지율도 전과 같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입당의 경선을 치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야권 외부 인사의 당내 경선을 원칙으로 해왔던 만큼 조만간 출범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떤 경선 룰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안 대표의 출마 선언은 여권 후보군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에서 대선 주자가 나서는 만큼 민주당에서도 중량감 있는 인물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각종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 선언에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등판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장관의 거취는 개각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신임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측근 채용 의혹과 구의역 김군 막말 논란이 불거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국회가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 전국에 돌입합니다. 내일부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4개 부처 신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공수처법 통과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만큼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번 후보자들 대부분은 전문성보다는 정권에 충성한 코드 인사를 지명한 것으로. 야당은 우선 갖은 의혹과 구설에 오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화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방배동 자택을 카드사 대출로 샀다는 지적과 함께 SH 고위직에 측근들을 앉혔다는 낙하산 채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김군에게 사고 책임을 돌리는 등 옛 발언들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친문 핵심인 만큼 코드 인사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는 배우자의 땅 투기 의혹들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의 정책 능력 검증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근로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는데 경찰은 안전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 5층 높이의 진입 램프 바닥이 뻥 뚫렸고 콘크리트 난간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반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5명이 추락했습니다. 이들은 진입 램프 부근에서 천장 상판을 덮는 작업을 하다가 천장이 무너지면서 1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콘크리트 골격이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미처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수평으로 이렇게 쫙쭉쭉 돼 있는 그 콘크리트 그 구조물이 철판을 덮는 과정에 불상의 원인으로 툭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다 우르르 떨어져 버린 거고요. 근로자 3명은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증거물을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다른 근로자들은 당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동시에 현장 관리소장 등 시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어제 충북 음성에서 서울로 이송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도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택시를 잡아타고 도망친 건데
도주 2시간 만에 자택이 있는 청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국립정신건강센터입니다. 58세 확진자 여성이 충북 음성 소망병원에서 이곳으로 이송됐다 도주한 시간은 어제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온 환자는 구급 대원들이 수속을 밟으려 내린 사이 안전벨트를 풀고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채 이곳 센터 정문 앞에서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도주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이 있는 청주로 향했지만 결국 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 덕분이었습니다. 청주 분청동을 지나다가 우리 기부대를 발견하고서 들어온 것 같아요. 환자는 택시 안에 있고 기사분이 떼꾸미 울고서. 해당 환자는 다시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격리 입원될 예정입니다. 그쪽에 있는 보건소에서 앰뷸런스가 확보되는 대로 이쪽으로 오는. 방역당국은 택시기사 등 해당 환자 접촉자에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한강공원에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재건축 총회가 강행됐습니다. 찬반 양측이 얽혀 아수라장이 됐지만 주최 측은 50인 이상 모이지 말란 방역 수칙을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잠실 한강공원 한켠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마스크를 내린 사람들이 서로 삿대질을 하며 고성까지 주고받습니다. 못 가! 가세요! 공도 없는데! 마스크 올리고! 재건축 예정인 서울 강남 아파트의 조합원 총회 개최를 놓고 찬성과 반대 측이 얽혀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총회를 개최한 조합원들은 입장 인원을 49명으로 제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49인만 모이면 되잖아요. 50인 이상 안 모이면 되잖아요. 현장에는 눈으로 봐도 훨씬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확진자가 폭증하는 현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모임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50인 이하의 모임이더라도 감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같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일상생활을 최대한 멈추면서. 서울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가게 앞은 음식을 사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야외 노점에선 마스크를 내린 시민들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약간 사람들 좀 많고 한데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아주 안전하다.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재래시장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내린 채 술을 마시고 있었고 거리 두기 간격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이 시민들의 외출과 모임 자제를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어제 모습은 호소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임차료 내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저희 기자가 만난 한 자영업자가 한 말인데요.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다음 달 중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도에 김태일 기자입니다. 추어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수자 씨. 손님은 줄대로 줄었고 이달 임차료 걱정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장사도 요즘 안 되는데 임대료는 왜 그리 또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한 달 내 장사하고 아줌마 좀 주고 임대료 내면은 별 남는 게 없어요. 정부가 다음 달 중 자영업자들에게 임차료를 직접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가정했을 때 3차 지원금의 임차료 직접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에 준 200만 원에 임차료 명목으로 최대 100만 원을 더 얹어주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인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의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장려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수혜 점포가 5.5%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이외에도 학습지 교사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까지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3차 피해 지원금은 4조 원을 훌쩍 넘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이제 우리의 일상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택트 시대로 바뀌고 있죠.
이런 언택트 시대를 반영해 새로 뜨고 있는 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원 대신 주문을 받고 음식 서빙까지 해내는 AI 로봇입니다. 고기 더 갖다 줘.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사회적 자극이 일단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울증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VR이든 AR이든 자기하고 인터랙티브한 거가 생기면 좀 더 쾌감이 오는 거예요. 언택트 시대의 단절 상황을 보완하는 방법은 없을까? 포켓몬고로 널리 알려진 AR. 이른바 증강현실은 영어 도서관 앱과 만났습니다. IT 기술이 그림책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3D 입체, 동영상이라서 아이들이 더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다른 거에 안 보고 그 공부에 대한 걸 갖다가 보게 되니까. 한 스타트업이 선보인 VR 게임은 교통카드를 사서 관광지를 가상 체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해외 관광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 여행지를 소개시켜주겠다. 그런 컨셉으로 바꾸고 제작을 하게 됐죠. 나홀로 운동에 지친 이들은 방문 홈 트레이닝이나 방문 PT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의 수혜를 좀 본 편이에요. 2배까지는 아니고요. 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산업계.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시장만이 성장세를 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미국의 정치 현실을 꼬집는 작품들이 미술 전시에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반트럼프 성향의 작가는 트럼프와 관련한 FBI 수사 결과를 담은 뮬러 보고서를 소재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문서에 물감을 어지럽게 흩뿌려놨습니다. 이 문서는 뮬러 보고서로 지난 2016년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 당선을 도왔다는 특검팀의 수사 보고서입니다. The Mueller report was frustrating in significant ways, so I decided to paint on it while I waited for a result. 제니 홀저는 생생한 공상을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전시를 통해 간결한 경구의 LED와 문장을 새긴 대리석 벤치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물성을 통해 매개되는 언어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효용이 있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꾸준히 고민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올해 크리스티 경매에서 600만 달러, 약 65억 원의 기록을 세우며 생존 작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을 입증한 조지 콘도의 개인전. 지난해 그린 자화상은 특유의 기이한 표정으로 눈길을 끕니다. 콘도는 자신의 최근작들에 대해 미국을 분열시키는 불평등에 관한 작품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전 예약으로 제한된 인원만 입장하게 됩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이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마지막 대회에서 역전 우승했습니다. 단독 2위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고진영은 2위 그룹을 5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우승 상금 110만 달러를 챙긴 고진영은 시즌 총 상금 166만 달러로 2년 연속 상금왕에도 올랐습니다. 얼마 전 미국 엘라베마주의 오래된 석탄 발전소가 철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번엔 더 큰 규모의 발전소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나바호에 있는 석탄 발전소가 먼지 구름을 만들며 무너집니다. 세 개의 굴뚝이 차례차례 무너지는 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나바호 발전소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이산화탄소를 1억 3,500만 톤이나 배출했고 연간 배출량은 330만 대의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과 맞먹는 양이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호론자들은 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결국 나바호 석탄발전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네요. 연말이 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곤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던 두 소녀는 이런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미국 뉴저지의 주택가. 매일 저녁 5시 30분이 되면 6,000개의 LED 조명이 빛의 향연을 펼칩니다. 16살의 소년 캐머런이 7대의 컴퓨터로 200시간 넘게 혼자 프로그래밍해 만든 작품인데요.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다고요. 5km 정도 떨어진 뉴욕에서도 밤마다 조명쇼가 펼쳐지는데요. 역시 16세인 바비가 만든 겁니다. 10,000개의 조명과 장식이 어두운 밤을 환히 밝히는데요. 바비의 부모님은 이웃을 생각하는 아들이 대견하다며 전기요금은 걱정 말라고 했다네요.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분들이 또 있었는데요. 산타까지 동참하게 한 이분,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네요. 루돌프가 끄는 썰매 대신 선물 보따리를 든 채 직접 뛰어오는 산타 할아버지. 아이들에게 나눠준 건 동화책이었는데요. 눈 대신 모래로 뒤덮인 이곳은 페루 리마 외곽의 가난한 산동네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건 버려진 잡지나 신문뿐이었는데요. 산타의 친구인 엘비스 씨가 책과 학용품을 기증해왔고 그와 뜻을 함께하려 산타도 출동한 겁니다. 두 분의 멋진 협업으로 아이들에겐 꿈과 희망이 생겼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은 연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동지입니다. 지금 충무로의 CCTV 모습인데요. 이제야 막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은 오후 5시 17분으로 낮의 길이가 채 10시간도 안 됩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은 이렇게 짧지만 강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낮부터는 점차 풀리겠습니다. 아직 중부와 경북에서는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 철원의 기온은 영하 14.1도, 서울은 영하 5.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높지만 예년보다는 추운데요. 오늘 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3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차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아침은 영상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중에는 한파특보가 해제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날이 풀리니 공기가 탁해집니다. 늦은 오후부터 충남과 전북, 광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내일은 더 많은 지역의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는 갈수록 건조하겠습니다.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남 내륙과 전북 서해안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춘천의 기온은 영하 12도, 대구는 영하 4.1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3도, 강릉 8도, 대구 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 밤에는 중북부와 제주를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영동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